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면서 2013년 10월 19일 컴퓨터 일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는 이제 정말 윈도우 7 문제들이 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윈도우 7 문제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XP를 7으로만 바꿔서 문제를 수정을 하고 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로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할 수가 있다. 휴지통의 크기는 각 드라이브마다 용량의 5, 6%로 설정될 수 있으며 각 드라이브의 용량으로, 자, 보통 예전에는 그 XP에서는 10%라고 되어 있지만 7부터는 이제 이게 조금, 이것도 약간 변경된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는 10%였는데 제가 5, 6%로 수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우리 수정이라고 쓸까요? 뭐 그 정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5, 6%로 변경되고, 또 XP에서는 퍼센트 단위로 용량을 변경했어요. 퍼센트 단위로. 그러나 7부터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하드디스크 용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어찌됐든 간에 변경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휴지통의 모든 내용이 사용한다. 우리 보통 휴지통이 이렇게 있어요. 휴지통이 용량이 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오버되면 그 다음에 버리는 것들이 넘치겠죠. 그런데 휴지통은, 여기 컴퓨터 휴지통은 빵꾸가 났나 봐요, 밑으로. 그래서 꽉 차면 밑에 있는 걸 버려버려요. 밑에 있는 걸. 즉 가장 오래된 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휴지통은 밖으로 넘치는데 얘는 밑으로 넘쳐요. 자, 모든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삭제된 내용, 자, 가장 먼저 삭제된 내용,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삭제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복구하기 전까지는 파일에 편집을 할 수가 없다. 복구를 하고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휴지통에 있는 내용들은 뭐 잘라내기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복사라든가 편집, 뭐 실행,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알파 버전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베타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알파 버전과 베타 테스트. 자, 그러면 알파 테스트 또는 알파 버전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어디서? 회사 내부의 관계자들이, 회사 개발자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걸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파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이제 밖에 전문가들, 일반인들한테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죠. 즉 알파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알파 버전은 회사 내부에서, 회사 내에서, 자체 내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자, 4번에는, 자, 여기 3번에는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건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겠죠. 4번에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한다. 뭐 패치가 되겠죠. 패치가. 자, 그렇게 해서 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쉐어웨어 같아요. 쉐어웨어. 1번은 쉐어웨어, 맛보기, 시시코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2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7의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정답이 1번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뭐 틀린 것부터 한번 볼까요? 최근 문서는 최대 15개까지 표현할 수 있죠. 최대 15개까지. 자,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실행한 프로그램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자, 시작 메뉴에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10개에서 30개까지. 자, 여기에는 고정되는 거죠. 자, 시작 메뉴에 고정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작 메뉴에 그렇게 되는 것도. 검색 상자. 여기 보시면 여기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검색 상자를 통해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등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그런 것들은 여기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제어판에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정해 주는 건 기본 프로그램이고, 검색 상자는 검색해서 실행하는 걸 말하겠죠. 2, 3, 4번의 내용들은 다 설명이 틀렸어요. 아예.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자,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는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겠죠. 여기서 컴퓨터에 대한 설치된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왜 틀렸다고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시작 메뉴에 물어봤어요.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즉 얘는 시작 메뉴가 아니죠. 논리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시작 메뉴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정답은 1번으로 했지만 이것도 이의 제기를 하면 틀린 내용으로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3번에 아무튼 1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웹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확장자가 ASF가 있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및 보관을 위해 대용량 동영상 및 사운드 파일을 압축하거나 압축을 푸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 도구 등을 이용해서 코덱이라고 한다. 코덱. 자,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처리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 통하여, 합쳐서 그런 말입니다. 비선형성이 아니라 통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합성. 3번이 틀린 거겠네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올라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전달되는 양방향성. 그래서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멀티미디어의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처리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정보의 통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프린트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서가 인쇄되는 동안 여기 보시면 문서가 인쇄되는 동안 여기에 프린트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쇄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인쇄 대기열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되며 각각의 항목에는 인쇄 상태 및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인쇄를 취소를 이용해서 인쇄를 취소할 수 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를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가능하지만. 자, 6번째 문제. 동영상 압축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DBIC은 MP4죠. MP4와 MP3를 재조합한 것으로 비표준 동영상이다. 동영상의 표준은 뭐죠? MPEG이 있었죠. MPEG이 동영상 표준이죠. 자, 그 다음에 AVI는 MS사가 개발한 윈도우 표준 동영상이다. 자, 그 다음에 ASF, 애플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자, ASF는 아까 뭐 했었죠? 실시간 동영상. 여기 설명드렸었나요? 자, 스트리밍의 대표적인 실시간 동영상의 확장자가 되는 거고, 자, 애플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JPG 방식을 사용하는 거. 애플사가 개발한 JPG 방식의 동영상 압축 기술로 윈도우에 재생하려면 퀵타임 포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동영상은 MOV가 있습니다. MOV. MPEG. 자, 그럼 3번이 틀린 거겠죠.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압축할 수 있으며 프레임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니고 왜 저작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작자, 저작자? 자, 제작자 뭐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용어도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자, 저작권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저작자. 자, 저작자의 권리와 이의를 이해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게 된다. 자, 저작권에 걸려도 봐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적 이용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이용해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지적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인 경우,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등등은 저작권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뭐 저작권에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뭐 해당되지 않는 거겠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데 1번은 공적 이용을 이용해서 어떤 공익의 이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IPv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IPv4가 32비트인데 수요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래의 차세대 IP로 V6을 만들었는데 V6은 128비트라는 거. 자, 그래서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가 되고, 자, IPv6은 콜론으로 구분하고 16진수. 그래서 16진수 곱하기 8자리죠. 그래서 128비트가 되는 겁니다. IPv4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머레유도 있었죠. 머레유. 멀티, 애니, 유니캐스트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운영체제 구성에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발음이 좀 막 꼬여요.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 거죠. 처리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언어 번역기가 있어요. 언어 번역. 물론 서비스 문제 중심. 그런데 제어와 우리가 처리를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암기하면 좋겠지만 대갈박 뽀개져요. 그래서 제어에는 어떤 단어? 감시, 관리, 뭐 지시, 감독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처리는 뭐만 기억해라? 언어 번역 프로그램만 기억해라.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감시, 관리, 뭐 지시, 감독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1번이 땡이 되겠네요. 10번째 문제. 네트워크 장비인 리피터. 리피터는 신호 재생기죠. 신호 재생기. 자, 1번 볼까요?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내포하여 다른 프로토콜에 의해 운영되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브릿지.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 브릿지죠. 네트워크 계층의 연동장치로 최적의 경로 나오면 라우터. 장거리 전송을 이용하여 전송 신호를 재생시킨다. 신호 재생 리피터가 되겠네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관문, 뭐 통로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네트워크 통신망의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망의 형태를 각각 밑에다 좀 설명을 했는데 성형, 링형 옆으로 쭉 보시면 자, 버스형, 계층형, 메시형 있으니까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문제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층형,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자, 설치가 용이하고 통신망의 사용성이 높다라는 말이겠죠. 얘는 버스형에 대한 겁니다. 버스형. 자, 인접한 단말기에 서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단말기의 추가 제거 및 기밀 보호가 어렵다. 우리 지난 그 2회 때 전기에서도 나왔듯이 자, 인접한 컴퓨터 손에 손잡고 이거 뭐였었죠? 링형.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손잡고 카드 보고 다 보고 하니까 기밀도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링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은 맞는 것 같아요. 성형. 모든 단말기가 중앙에 연결되어 있어. 고장 발견이 쉽고 고장 나면 누구? 중앙 니야. 무조건 니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고 또 뭐 추가 삭제가 쉽고 그런 거 있었죠. 링형. 모든 지점의 컴퓨터의 단말 장치를 모든 지점을 연결했대요. 모든 지점을 연결한 건 망형입니다. 망형. 자, 그래서 계층형만 설명이 좀 빠졌나요?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외에 망의 구성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인트라넷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인트라넷의 반대는 엑스트라넷이라고 그랬죠.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에서 협력업체와 고객 간의 정보까지 공유하는 경우에는 엑스트라넷으로. 자, 그래서 조직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건 인트라넷. 기업체와 협력체 간의 고객 간의 정보까지 공유하는 건 엑스트라넷. 자, 그래서 인트라넷을 물어봤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윈도우 7의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다. 방화벽은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는 거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걸 방지한다.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한다. 네트워크의 위치는
홈 회사 공용, 홈 회사 공용 세 가지 네트워크로 나뉘어지고 위험한 첨부물이 있는 전자메일은 사용자가 열지 못하도록. 자, 사용자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사용자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첨부물이 있는 전자메일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방화벽에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자, 뭐 기밀이 담겨 있는 거,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건 나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13번에는 4번이 되는 거고 14번 TV, 냉장고, 이동전화와 같이 해당 제품의 특정에 맞게끔 특화되어 있는 제품 자체에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거죠. 리눅스 운영체제도 일반 컴퓨터에서 쓰는 겁니다. 자, 유닉스는 우리 대형 서버 쪽에서 쓰는 거죠. 대형 서버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 운영체제 한번 볼까요? 밑에 일반 PC 형태가 아니며 주로 보드 형태가 회로 기판 형태의 반도체 기억 소자에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주로 TV, 냉장고, 이동전화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는 윈도우 C가 있다라고. 과거에 한번 출제된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 2차 저장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 인베디드 운영체제다. 15번째, 다음 중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문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는 BCD, 여긴 없네요. BCD, ASCII, FCD.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뭐 정리를 안 해놨는데 BCD는 6비트죠, 6비트. 그래서 2의 6승계, 64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죠. ASCII는 7비트, 2의 7승은 128개죠. 확장 1비트를 이용해서 256가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FCD는 8비트죠. 유니코드는 16비트, 몇 바이트? 2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 2바이트로 국제 표준 코드라는 거. 그레이 코드는 주로 이제 통신용으로 사용합니다. 통신용으로.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새 장치를 설치한 후에 불안정할 때, 로그온이 나타나지 않으며 운영체제 시작을 할 수 없을 경우, 자, 누락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자 할 때, 파일의 단편화. 단편화는 뭐예요? 조각 모음. 단편이죠. 조각 모음을 하여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자, 복구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좀 느리니까 단편화를 제거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조각 모음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문제에는 보안센터였는데, 자, 보안센터가 없어져서 관리센터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관리센터 및 관리센터 설정 변경. 자, 그러면 관리센터에 한번 가보죠. 자, 제어판에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관리센터에 들어가면, 자, 관리센터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안 메시지에 보시면 업데이트, 스파이어, 보안 설정,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뭐 바이러스 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보면, 자, 관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인증서는 없죠. 뭐 자격관리 증명서가 있었죠. 거기에서 인증서를 보관하고 그럴 수 있었죠. 자, 자격관리 증명도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제어판에, 자, 자격증명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격증명관리자. 자격증명관리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름과 같은 암호 같은 자격증명을 저장해두고 컴퓨터나 웹사이트에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CPU의 제어장치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죠. 자, 입력받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장치로 내보내는 거. 중앙처리장치 중에서도 제어장치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조기억장치는, 자, 저장 용량에 따라 순차 접근, 직접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자, 순차 접근을 하는 건 테이프죠. 자기 테이프. 그 외에는 대부분 직접 접근, 뭐 이무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은 틀린 것 같아요. B번은.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저 프린트는 프린터 헤드의 가는 구멍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여 인쇄하는 방식이다. 잉크를 분사해서 인쇄하는 방식은 레이저 프린트가 아니라 잉크젯 프린터죠. 잉크젯. 그럼 B도 틀리고 C도 틀렸네요. B도 틀리고 C도 틀리고. 중앙처리 장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며 명령 집합에 따라서 CISC와 RISC.
자, C 뭐죠? C R. 알면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C는 아이씨 모르겠어. 뭐라 어려워요. 어려운 게 C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B와 C가 틀린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는 크게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보조, 입력, 출력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럼 B, C가 틀린 거니까 맞은 건 A, D, E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9번 웹서버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이다. 다음 중 서버 안쪽의 웹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쪽은 서버 쪽이라는 거죠. 서버 쪽. 서버 쪽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서버 측의 언어 중에 ASP 윈도우에만 가능하죠. 윈도우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JSP와 PHP는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JSP가 가상 바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운영체제,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모든 운영체제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개는 서버 쪽이죠. ASP, JSP, PHP는 서버 프로그램이며, HTML, SGML, XML은 클라이언트 쪽에 브라우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3번. 특히 XML은 사용자 정의 태그가 가능하죠.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태그가 가능하다는 것.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그램을 수행에 있어서 다음 나오면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나오면 IR,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다음 순서에 실행할,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 카운터. 자, MAR은 주소, 어드레스입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자, 주소를 저장하고, 이게 현재죠. 현재 수행할 명령어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명령어 자체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 자, 버퍼 레지스터는 버퍼 내용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3년까지 윈도우 XP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을 해서 같이 1과목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1회 때 세븐의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 수고 많이 하셨고 2014년에 여러분들에게 한방 합격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